안녕하세요. 김대원 선생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전형에서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학원이랑 제 사이트에 게시할 목적으로 찍고 있는데요. 학원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하면 어머님들도 만나고 질문에 대답도 드리고 해서 참 좋은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한 복장이긴 하지만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들 잘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여기 이어서 오늘 논술이지만 종합 전형이라든지 의예과 여러 가지 전형들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자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논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논술 전부터 먼저 시작했고요. 수업 설명이랑 함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 양력인데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사진 다르죠. 살이 너무 많이 쪘습니다. 팬데믹 때문은 아니지만 많이 쪘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학 전공하고 컴퓨터 전기 컴퓨터 공부 전공하고요. 지학대학원 나와서 이제 전문의이기도 하고 해서 병원도 하고 있긴 한데, 난 박사과정 지금 밟고 있어요. 계산과학 하고 있고 인공지능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메인으로 수리논술 가르치고 있고요. 과학도 사실 의학 계열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아무래도 전공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컨설팅도 하고 있고 하습니다. 메인은 이제 논술 강사, 그다음에 수학 구술 강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시에 관련된 질문에 대답해드리기 용이한 어떻게 보면 스펙이기 때문에 뭐든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20살 때부터 대치동에 있었기 때문에 입시는 어떻게 보면 빠삭하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수시 전형이라 하면요, 2021학년도에서 22학년도 교과 과정이 바뀝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이제 수시 전형은 정시를 제외하고 수시 전형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는데, 종합, 교과, 논술. 종합이나 교과라는 용어를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요거 두 개는 그냥 학생부만으로 대학 가는 전형 플러스 면접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논술은 본고사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논술이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어머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모를 수도 있는데, 논술이 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냥 가볍게 오늘 이런 시험이 있다 라는 거 정도 알고 나는 보게 될까 안 보게 될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보라고 이런 영상을 찍고 이제 수업 소개 정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은요, 교과랑 이 둘 차이는 뭐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에다가 비교과라고 부르죠.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전형이고 대부분 면접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과라고 부르는 전형은 교과가 꼭 이름이 교과가 아니더라도 활동 우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상관없이 거의 성적만 거의 100%로 뽑는 학생들. 그러니까 교과 성적 1점 얼마다 1등이다 이런 거 갖고 뽑는 전형들을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류로 가는 거고 요거는 시험이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사실상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점 얼마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논술 설명해야 되니까요. 논술에 대해서 조금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할 거는 뭐냐면, 내가 논술을 봐야 되는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수능보다 내신이 좋은 앤지, 비슷한 앤지, 수능이 좋은 앤지. 사실 공부 잘하면 내신 좋은 수능도 잘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수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1월이고요 12월이든 1월이든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3월 모의고사 의미 없어요. 6월 9월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현역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잘 본다는 게 되게 잘 보는 게 아니라 수시를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 좋은 학교를 가게 수능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죠. 최상위권은 달라요. 하지만 제가 논술을 보고 하는 요 영역에 있는 학생들은 애매한 학생들이라도 사실 뭐하지? 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시 성적이 잘 나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당연히 잘 나오고 있죠. 그런 선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학종으로 서류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냐, 아니면 논술 서류나 논술 둘 다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논술만 봐야 되는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물론 정시 성적이 뭐가 나온지에 대해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적게 할 겁니다. 왜냐? 3월, 4월에서 여러분들 수능에 내가 얼마 나올 것 같다는 개념이 생긴 후에 요거를 갖다 붙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후 6월 뭐 이럴 때 설명할 때 보면 제가 여러분들 내 등급 얼마 나오면요 정시대 어디 가요? 이거보단 좋은 데 가야 되겠죠. 수시에 못 가. 만약에 정시 성적 수시 성적이 정시 성적을 못 따라갈 정도로 정시가 잘 나온 학생들이면 수시 안 가야 되죠. 근데 그건 지금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형을 나누고 누가 논술을 봐야 되는지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 수능 정시는 지금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6월쯤에 우리 고려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학종이나 교과 이렇게 서류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내신을 만들 수 있나?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아직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3.1인데 3학년 이렇게 때 겁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2.5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면은 좀 생각 완전 게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고 비교과를 얼만큼 해놨느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6개월이 더 있다는 거죠. 이 6개월을 더 보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내신을 만들 수 있느냐를 최선과 최악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렇게 교과나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물론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나중 되면 되게 복잡한데 실제로 계산기를 다 돌려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합격자 평균 갖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도마다 국영수 반영하기도 하고 국영수 과학 반영하기도 하고 비율도 바뀌고요. 가중치도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내 내신 얼마야 주요 과목 내신 얼마야 할 때 그 내신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정도 선의 학생들이 종합전형 정도로 가는 학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1에서 1.5 사이 학생들은요 당연히 서울대 노리겠죠. 혹은 뭐 의학계를 노릴 수 있는데 뭐 의학계는 따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학계열이나 이런 데 가는 학생들 기준으로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포스텍 정도 노리는 학생들이 아주 좋은 내신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 물론 이 학생들 고려대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고려대는 1.5에서 2.0에 넣어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고려대 인원수가 많아서요. 뭐 2점 초반까지도 합격자 충분히 나옵니다. 참고로 중요한 전제.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이 분류는 일반 고등학교, 정말 평범한 보통의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을 따기 힘든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거나 그러면 다릅니다. 그리고 저 시골에 있어서 내가 내신 1.0이지만 우리 학교 8명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폄하되는 학교를 다닌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좀 깎일 수 있는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또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보통의 학교를 서울에 있는 보통의 학교를 다녔을 때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이한 학교다라고 하면 여러분 학교 선배들이라든지 학교 입시부장님들한테 여쭤보시고 선배들한테 여쭤봐서 나랑 비슷한 선배들이 어느 정도 내신을 갖고 어디에 지원해서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입시 전문가랑 상담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평범한 기본이 되는 학교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1에서 1.5 되면 서성한을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고려대부터 서성한까지 보통 지원을 하시게 되고요. 2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잘 가면 중대, 경희대, 뭐 건대, 시립대, 홍대 정도고 2.5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제 조금 서울에서 좀 낮은 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이나 아주 이렇게 경기권으로도 지나가게 되고 3.0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나 에리카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면 논술 전형이라는 거는요 서류로 못 가는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다. 서류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왜 시험을 봅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수능 뭐 논술 전형 많이 가르치면 좋지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너 서류로 갈 수 있는데 왜 봐? 이렇게 합니다. 시험을 안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노력을 안 해도 갈 수 있다면 이미 해놓은 걸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분포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 행복한 학생들입니다. 왜? 서류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대체로 논술 전형을 목숨 걸고 하는 학생들은 요 밑에 있습니다. 보통 3 밑에 있습니다. 2.5 밑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논술 전형에 도전하게 되고요. 사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서류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학생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케이스 분류하겠지만 사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은 사실 논술 거의 안 볼 겁니다. 아마 서울대 보는 학생들 공학 계열이나 몇몇 학과에서 수학을 요구하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논술 구술 학원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푸는 겸 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대 예를 들어서 원서가 남아요. 뭐 작년 같은 거 6장 썼는데 1장 남아요. 그래서 연대는 학종도 쓰고 논술도 쓰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연대 가고 싶으면. 그래서 1장 정도 쓸까 말까고요. 사실 이 학생들은 거의 논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의학 계열 논술만 봅니다. 여기에 내려오면요. 고대
1.5에서 2.0이면 사실 고대에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고대가 인원수가 많아서. 그리고 서성한 적어놓은데 사실 요 학생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논술을 한두 장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연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대는 연대도 물론 학종 지원하겠지만 연대 논술도 지원할 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학생들은 논술을 지원한다면 연대 하나 정도 쓰고 아니면 서성한 중에 한 개 정도, 많아봤자 두 장 아니면 한 장 아니면 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화여대가 여기 높은 데 올라와 있는 이유는 여학생들이 이제 안전 뭐 성적 좋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안전빵으로 쓰다 보니까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배치형 문제 사실 성적상은 여기 가야 되죠. 그다음 2에서 2.5 사이 학생들이 사실 공부를 잘합니다. 이 학생들은 원래 서성안을 가야 마땅한 학생들이지만 원서를 여러 장 쓰다 보니까 연대 고대 갈 학생들이 서성안까지 써놓으면 다 붙어버려요. 그리고 나눠서 가다 보니까 2.0 넘어가는 학생들이 사실 서성안에 붙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억울하겠죠. 아, 나 공부 잘하는데 나 서성한 정도 가야 되는데 더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억울해서 이제 이 학생들은 서성한 이상의 논술을 보게 되고 연대 서성한을 도전하게 됩니다. 논술로. 왜? 논술은 무조건 상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들은 논술을 두세 장 정도 씁니다. 뭐 6논하는 애는 없고요. 얘들 어차피 지원할 게 서성한이랑 연대밖에 없으니까 여기 갈 수 있다면 보통 이 정도 쓰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학종을 쓰죠. 요쪽 학교들은 학종을 쓰죠. 요에 걸쳐서 2, 3에 걸쳐서 안전반까지 쓴다고 하면 2, 3에 걸쳐서 그럼 수시에 끝낸다는 소리예요. 사실 수시에 끝내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넘어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최상위권은 모르겠죠. 이 넘어가는 정시 때 대박날 가능성이 현역은 조금 적어요. 아무래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갑자기 여담으로 넘어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3월 계약하면요. 3월에 모의고사 보죠. 여러분 중간 기말 있죠. 6월 모의고사 보죠. 9월 모의고사 있죠. 그 다음에 생기부 마감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정시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2.5 넘어가면 이제 요쪽 가는 학생들은 어디 가고 싶어서요? 중대, 경희대, 건대 가고 싶어서 논술 봅니다. 요쪽 밑에 있는 애들은요. 요 밑에 있는 애들 여기 가고 싶어서 보고요. 4.5 넘어가는 애들 당연히 가고 싶어서 보고요. 사실 내신이 자사고 다니고 막 이래서 4 넘어가고 이런 학생들도요. 연대 가려고 논술 봅니다. 왜? 내신과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분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신이 사실 3.5 넘어가면요. 사실 학종으로 내가 좋은 학교로 가겠다 좀 힘듭니다. 아무리 자기 학교가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논술 전형을 많이 보고요. 특히 뭐 좋은 학교에서 3.5 넘어가고 4 이런 학생들이면 이제 뭐 연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논술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술은 뭐 때문에 본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좋은 데 가려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난 요 사이에 있는데 요 학교 가도 충분해. 이러면 논술 볼 필요 없어요. 그냥 6개 잘 골라 쓰고요. 만족하면서 이제 가면 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타협한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논술 보고 막 이렇게 하려는 학생들 많은데 요즘에 타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대학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분석을 정리해 보면 밀렸는데 케이스 1 1.5 이하는요 행복합니다. 의학 계열이나 서울대 구술 아니면 뭐 논술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 연대 논술 정도 하나 볼까 말까 합니다. 논술에 있어서는 아주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파는 입장이라고 하면 거의 없는 손님이라 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뭐 제가 서울대 면접은 항상 매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왜냐면 대치동도 이제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안 해서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제 보면 뭐 재밌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이제 제 홈페이지 보면은 저 기출문제 해설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아니면은 뭐 사실 뭐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뭐 두 번째 여기 케이스 2 돼 있는 거 보시면 1에서 2 후반 얘 여기 있는 애들이죠. 얘들은 뭐 고려대 서성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부분을 학종으로 쓰고요. 연대 정도 아니면은 올해 약대가 논술로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약대 정도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 수단으로 해서 한두 장 정도 쓸 생각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이 주가 아닙니다. 학종이 주입니다. 이 학생들 앞에 케이스 1, 2 학생들은 1학기 때 내신 따야 되죠. 서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1학기 때부터 논술 컴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하지 겨울 방학 때 특강 정도 듣고 구경해놓고 중간기말 열심히 하다가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물론 논술 학원들 어차피 중간기말에 다 쉽니다. 한 달씩 두 달씩 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수학 실력은 늘게 해주니까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2에서 3 중간 얘들이 이제 논술로 칠 때는 이제 서성한 연대부터 이제 서성한 중경 정도 사이에서 이제 메인이죠. 여기를 이제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입니다. 연서성한 중경까지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이고요. 뭐 본인이 중경을 원래 수시로 갈 수 있다면 연서성한만 볼 거고요. 여기에 속해서
중경 못 가면 중경건 못 가면은 중경건 홍시까지 이제 보겠죠. 뭐 그 정도에 속하는 학생들입니다. 얘들은 뭐 반반 정도 될 거야. 뭐 학종은 안전빵으로 쓰겠죠. 붙는 데 쓰시고 학종은 어차피 상향 지원하면 떨어져요. 인원수도 적고 다 환산 다 계산해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지원이나 하향 지원하셔야 되고요. 보통 하향 지원 껴야겠죠. 그래서 요 학생들은 이제 뭐 3 정도 뭐 반반 정도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 많이 쓰는 학생들이 이제 나오겠죠. 4, 5 대난데 내신 3, 4 학종으로 아까 보시면 알겠죠. 여기 잠깐 끌어가 보시면 여기 요런 학교들을 써놓고 위에 경희대, 중대, 건대, 시립대, 홍익대 이런 데를 논술로 도전하는 뭐 세종대 이런 데를 도전하는 뭐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더 낮아요. 더 낮아서 이제 아까 여기 아주대, 인하대 이런 데를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현하진 않았지만 내신 5도 넘고 6도 넘지만 예전에 적성볼 학생들이 논술에 도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학생들까지 논술을 준비하게 되고 사실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대단한 학생들이 아니고요. 보통 내신 3 넘어가는 학생들이고요. 모의고사 보시면 수학이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수학이 잘해봤자 2등급이고요. 2, 3, 4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등급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속해서 논술 공부해야 되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합격시킬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수업하라는 게 아니고 논술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논술을 해야 되는 애면 논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시려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신이 이제 3 넘어가시면 논술 많이 보게 되고요. 4 넘어가시면 방법이 없죠. 자사고 다니는데 4.5야. 그러면 뭐 연대부터 근데 제가 수학을 잘해. 그럼 연대부터 쭉 쓰겠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논술을 봐야 되는 N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한두 장 보겠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논술을 2장 이상 본다라고 하면 2개 이상 본다라고 하면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시면요. 진짜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변별력 충분히 있습니다. 로또 게임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합격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믿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더 중요한 학생이고 서류가 더 중요하시고 내신이 더 중요하면요. 거기 매달려야죠. 그래서 학종을 위해서 내신이 필요한 학생들이면 1학기 때는 주간 내신이 돼야 됩니다. 수능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나는 논술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대충 감이 올 겁니다. 내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종합이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싶으시면 논술을 보겠구나 안 보겠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들겠죠. 물론 이것도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신 분이면 떠밀려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이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내신 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혹은 확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고려해서 여러분들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내가 서류나 내신을 최대로 잘했을 때 최저로 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나는 논술을 보게 될 것이냐 안 보게 될 것이냐로 고민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뒷전으로 미뤄지신다면 그래도 볼 것 같으면 여름부터 시작을 늦어도 여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논술이 메인이 될 것 같다 이러면 겨울부터 조금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나는 논술을 봐야 되는 N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는 게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쓸데없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논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 논술이 뭔지도 모르겠죠. 자연계 논술은 수학입니다. 수학만 잘하면 됩니다. 나 수학 선생님 2등급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수학이지만 1등급 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까 봤죠? 엄청 잘하는 애들은 서류로 대학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잘하는 애들이 2등급 정도 나오고요. 3, 4등급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수학 공부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 서술형 시험 전형에서는요. 잘 배우면요. 수능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 여러분 실수하는 부분 커버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학 실력을요. 꼭 수능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 내신 성적에 비례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진짜 수학이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다. 이러면 근데 제가 차마 논술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자연계 논술 수학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볼까요? 논술이 뭐냐? 심플하게 본고사. 엄마한테 본고사가 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본고사가 있었는데 저도 사실 수능 세대라 본고사는 아니지만 본고사라고 보는 건데 뭐냐? 서술형 시험인데요. 한번 볼게요. 뭘 보냐면 시험 영역은요. 수학 아니면 수학과학을 봅니다. 수학만 보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과학을 내는 학교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연대, 성대,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가 과학을 냈었는데 없애졌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40점, 30점씩 내고 있습니다. 이 4학교 안 보면 과학 안 해도 됩니다.
특히 연대나 중앙대 이런 데는 2과목을 내요. 여러분들이 물리 선택인데 물리 원만 했는데 2과목을 내요. 하기 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여기를 가려는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성대나 건대는 원만 냅니다. 물화생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연대는 지구과학을 출제하지만 지구과학 2를 하는 학생은 없겠죠. 그래서 보통 과학을 본다면 연대 보는 학생들 성대 같이 보니까 혹은 성대 중앙대 보고 뭐 중대 건대 이렇게 엮여 있겠죠. 그래서 보통 수능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보시게 되고요. 원 정도 하시면 되고 거기에 2 영역 나오는 데는 커버하는 식으로 하는데 연대는 정말 조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을 보는 학교가 있고 수학 대부분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학이 메인이라는 거고요. 과학을 내는 학교들도요. 사실상 과학은 거의 다 맞아 주셔야 되고 수학으로 승부가 납니다. 어려운 문제는 수학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럼 시험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이게 한양대 시험 문제인데 옛날 문제인데 보시죠. 그냥 이 50점 100점 만점에 50점 절반이거든요. 문제 하나 제시문이라고 해서 문제 설명 나와 있고 문제 띡띡띡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죠. 학생이 낸 진짜 한양대 시험 답지거든요. 학생이 써서 낸 시험지입니다. 여러분들 서술형 시험 보듯이 막 쫙 써서 보죠. 1-1은 어쩌고 저쩌고 증명하고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수능 시험은 답만 맞으면 되지만 여기는 과정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잘 맞추는 학생들이 꼭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할 때 다 똑같은 인강 보고 공부해서 그런지 논술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아는 게 다 비슷해서요. 여하에 따라서 수능에서 한두 개 더 틀리던 학생이 사실 논술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때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두 개 더 틀리는 게 사실 여러분 등급 차이가 한 문제에다 한 등급씩 떨어지니까 사실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큰 차이 여러분 맨날 2등급 받는 애랑 맨날 4등급 받는 애 수능 실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수학 실력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 시험입니다. 본고사죠. 그냥 서술형 시험입니다. 과학 볼까요? 과학 볼게요. 과학도 똑같아요. 화학도에서 보면 제시문에 뭐 여기 보세요. 이 화학 제시문인데 보시면 뭐 아레니우스가 어쩌고 저쩌고 EN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수소 원자 스펙트럼 구해라. 뭐 루이스 구조 그려라. 그냥 질문 나오는 겁니다. 풀고 여기 보시면 제가 답지 아무거나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쓴 답지 아무거나 하나 긁어놨는데 뭐 설명 쓰고 한글로 쭉 설명 쓰고요. 물리 문제는 풀겠죠. 화학도 푸는 거 있으면 풀겠죠. 본고사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쓰기 능력도 조금 필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필요한 걸 쓰고 필요 없는 거 안 써야 되겠죠. 그런 것도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기 연습도 필요한 시험이구나 라는 거 정도 지금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본고사다. 서술형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자 논술에 대해서 인원부터 시작해서 뭐 그 주요 사항들 짚어보고요. 올해 논술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제가 요약해서 드릴 겁니다. 자 인원 볼게요. 보시면 여러 학교들 나와 있죠. 뭐 5년치, 6년치 찍어놨는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줄어왔고요. 뭐 가톨릭 5명, 건국대 10명 계속 줄었습니다. 뭐 인원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원할 때 보면 어느 전형을 지원하시든 학종 같은 병시든 10몇 명 넘는데 잘 없어요. 20명 막 이렇습니다. 과별로 따지시면요. 울산대 의대 12명 붙네요. 이런 식으로 뭐 470명 있지만 과별로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재도입 신설 있죠. 여기에 덕성여대 없어졌다 다시 생긴 거고 여기 보시면 가천대나 고려대, 수원대 이런데 이 얘들은요 적성 보다가 적성을 이제 없애라고 하니까 논술로 전환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적성을 보던 5등급도 넘어가는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보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올해 여름 되면 아마 이 학생들도 논술 준비한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친구들일 것 같은데 대체로는 뭐 항상 보던 학교들이 보고요. 알다시피 인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논술을 보기 때문에 논술은 뭐라고요? 상향 지원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상향 지원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인원수는 뭐 조금씩 줄었다. 대동소이하게 줄었고요. 대부분 예전에 있던 학교들은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중요하지 고대는 옛날에 없어졌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수능과 논술은요. 수능 연관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있냐면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논술로만 뽑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안 된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조금 배제하려고 그러는지 수능 최저를 둡니다. 뭐 두 과목, 네 과목 중에 네 영역 중에 두 영역 합이 뭐 5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과목 2, 3 받으면 되죠. 물론 여러분들 다 2 받아도 경희대 못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수능 최저 맞춘다고 해서 정시 때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시보다 훨씬 러프하게 훨씬 넓은 영역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과목 완전 망쳐도 돼. 10등급 받아도 돼. 두 개 합이 5다 이러면 10등급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거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수능을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저 기준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최저 없는 학교, 수능 필요 없어 논술로만 볼 거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연대, 한양대 상위권에서 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하는 이 학교들은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냥 논술만 보면 됩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논술 연세는 논술 100%거든요. 내신 성적이 들어간 학교들이 있는데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한 6등급 정도까지는요. 5등급만 안 넘으면 좋은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 5등급만 안 넘으면요. 6등급 막 이렇게 넘어가지만 않으면 거의 뭐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내신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능 제저 없으면 얘들은 논술만 본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말고 이제 학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수능 어떻게 반영하는지 수학, 국어, 영어, 탐구, 한국사까지 있죠. 한국사는 보통 뭐 여기 보시면 가톨릭 때 4등급, 5등급 적혀 있는데 보통은 4나 5 이상인데요. 저 한 번 봤습니다. 한국사 6등급 받아가지고 논술 합격했는데 떨어지네 한 번 봤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 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영역 중에서 여기 보시면 보이죠? 가천대 같은 경우에 이제 3개 등급 3등급이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4개 영역 3등급 하나만 받으면 돼요. 얼마 편합니까? 그리고 탐구 반영 방법이 여러분들이 과학 탐구 2개 보잖아요. 그 중에 한 과목만 반영할지 두 과목 평균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리사가 평균한다는 소리거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살펴보실 때는 나한테 필요한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고려할 게 수학 영역에서 올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천대는 확률 통계 되지 않아요. 근데 가톨릭 때는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 건국대도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자연계고 상위 인서울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확률 통계는 안 돼요. 문과 학생들 안 받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사탐을 동그라미 치는 확률 통계 되는 학교는 사탐도 동그라미 돼 있어요. 그래서 교차 지원하라는 소리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과탐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셔야 돼요. 기하가 안 되는 학교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셔야 되고 사실 논술 조금 이따 범위 설명하겠지만 공부하실 때 미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그리고 올해는 뭐 선생님들이 다 미적 선택하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자연계면 미적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논술 공부한다 그러면 뭐 보통 미적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유명한 학교만 볼까요? 건국대, 서울, 자연 보시면 2개 합 5.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는 국어 2구, 영어 3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수학을 내가 5야.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그다음에 경희대 보시면 이제 자연 계열 보면 2개 합 5죠? 됩니다. 의학 계열은 3개 합 4죠. 다 1등급 받으라는 소리죠. 의학 계열에서 그런 거예요. 2개 합 5. 이 정도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동국대 하나 볼까요? 2개 합 5죠. 그다음에 성균관대 볼까요? 2개 합 4. 그러니까 2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 2 두 개 있는데 10 받아도 나머지 2개는 10을 받아도 되는 거죠. 한국사는 4등급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균관대는 빡세. 왜냐면 이 2개지만 영어 2등급을 픽스해놔서요. 사실 나머지 3개 중에 2가 2개라서 이게 3합6이에요. 성대 엄청 빡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아주대 4개 합 6 이건 의학이고요. 뭐 사실은 아주대 위에 있었지만 자연계는 없어요. 그다음에 연세대 미래 2개 합 4. 뭐 이렇게 뭐 미래 뭐 이렇게 있죠. 뭐 이런 거 맞추면 됩니다. 인하대 1개, 의예과만 1등급 3개고요. 사실은 일반 전형 아까 위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중앙대는 서울캠은 3개 합 6이고요. 3합 6이 아까 어디 있었죠? 성균관대 있었죠. 맞추기 힘들어요. 그다음 안성캠은 2개 합 5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려할 필요 없이 내가 열심히 설명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직 어디 쓸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디 쓸지가 아니라 기초 체력 다지는 거니까 나중에 내가 수능 최저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6월 모의고사 봤는데 여러분들 나중 되면 수시 보려고 하는데 최저도 못 맞춰가지고 2개가 2등급이 안 나오고 2개가 3등급이 안 나와서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서 최저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시면 되고 이거 못 맞춘 학생들은 아까 말했듯이 최저 없는 학교에 이런 데 봐야 되고요.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연대 한양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이 4.5인데요. 한양대 간 친구들 많아요. 수학만 잘해. 수학만 맨날 1등급 나오고 뭐 1등급 나와. 물론 만점 맞는 건 아니지만 1등급 나와.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한양대 갔어요. 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대 갔어요. 이런 학생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다라는 사실만 오늘은 기억해 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전형 방법 다 설명돼 있는데 이제 보시면 왜 설명해놨냐면 논술 유지되는 학교들 중에서 뭐 옛날 건 볼 필요 없고요. 뭐 얘기할 거냐면 논술고사 70%, 가톨릭대 교과 30%. 학생부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 학생부가 반영되면 난 내신이 안 좋으니까 논술 전형 봐도 깎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보통 교과가 30% 정도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고요. 10%도 있고 뭐 빵프로인 학교도 있어요. 연대 서울 빵프로죠. 이렇게 뭐 30 많게는 40%, 뭐 30%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 학교들이 좀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20%에 30%까지 교과를 반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죠. 새로 들어온 학교 교과 반영이 있죠. 아, 난 내신이 나쁘니까 논술도 못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환산해놨다 그랬죠. 이거 작년 기준으로 환산한 건데 보세요. 경희대를 지원한 학생이요. 내신 1등급 받은 애랑 2.5등급 받은 애까지는 점수가 똑같아요. 3등급 받으면 0.29점 깎이고요. 4등급 받으면 1.14점 깎여 100점 만점에로 환산한 거예요. 5등급까지면 2.29점까지는데 논술 시험이 이 정도 3점을 벌릴 5점 정도 벌릴 변별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1.0인 애가 경희대를 일반 공대를 지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보통 경희대를 아까 상향 지원한다 그랬으니까 내신이 3 정도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0.29부터 5.5야, 2.29야. 아까 2.29면 5등급 사이에 2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논술 문제 반개 맞추면 이겨요. 논술 문제 한 문제 뭐 적어도 15점인데. 예. 보세요. 서울과기대 3등급까지 점수가 똑같아요. 0.71점 깎이죠. 여기 보세요. 5등급 받아도 2점밖에 차이 안 나죠. 가끔씩 서울여대처럼 이렇게 점수 차이 많은 데 있죠. 이런 데는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항상 나눠드리는데 점수 차이가 좀 큰 학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차이 없어요. 보세요. 0.8 이렇게 떨어져도 4, 5.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다 보면 근데 보세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점수가 이런 학교들 보면 좀 좋은데 볼까요? 성대, 뭐 홍익대 볼게요. 이렇게 깎이다가 갑자기 훅 넘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걸리는 학교는 보지 말라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데 0.8, 2.8 서류 시입 때 조금 많이 보는 편이죠. 이런 데는 지원하지 말라고 내신 나쁘면. 그 다음에 숭실대 보시면 이렇게 가다 6에서 갑자기 10 뜨죠. 이렇게. 그 다음에 6에서 12 뜨죠. 이렇게 경계에 걸리면 웬만하면 여기 넘어가는 학생들 지원하지 말라고 많이 깎이니까. 그런 거 아니고서는요. 근데 봐봐 12.6이 되려면 6등급이야. 그래서 내가 기준 어디에 뒀어요? 내신 논술 보통 오늘 이게 그건 달라요. 적성에서 넘어온 학교들 빼고요. 기본적으로 내신이 5 안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논술을 보통 보죠. 나가 뭐라고 해 3에서 5.5, 3에서 5 사이가 이제 논술을 주로 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인데 이 학생들은 사실상 내신에 의해서 손해 보는 게 5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죠. 뭘로 논술 성적으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대부분 학교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고 싶으면 논술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뭐 학종으로 가든지 정시를 하셔야 되겠지만 내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신 나쁘다면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서 4.5, 3.5 넘어가면 내신 논술밖에 없는 애들도 생긴다. 수시 보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정시 학종보다 상향 지원하는 겁니다. 정시나 학종은요 내가 점수를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신 성적 정해져 있죠. 수능 성적 정해져 있겠죠.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집니다. 거기밖에 못 갑니다. 그거보다 좋은 학교를 지원하는 게 논술입니다. 상향 지원한다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논술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내가 수학 수준이 경희대 지원할 정도밖에 맥시멈 경희대에서 뭐 인하대까지 시험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연대를 무조건 쓰겠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실력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정시 때보다는 혹은 학종보다는 좋은 학교를 가려고 지원하는 전형이다. 내신 영향 아까 보여줘 없다. 수학만 잘하면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못해요. 내가 성적에 비해서 수학을 못해서 학종보다 내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논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컨설팅하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가 없고요. 무조건 수학 실력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수학 뭐 논술 선생님이라 이렇게 해서 시험지 풀어갖고 서술형 답안지를 여러 번 보는 선생님이 평가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네 논술 실력은 어디를 봐볼만해. 저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대 도전해 볼만해. 중앙대까지 도전해 볼만해. 이 정도 얘기해 주지. 너 무조건 붙어내 이렇게 얘기 못 해주죠. 하지만 선생님이 너는 중앙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중앙대가 제일 마지막 학교고 중앙대 위로만 서성한 뭐 연대 뭐 이런 데만 썼다. 그럼 걔는 되게 위험하게 쓴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의견을 드릴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논술 실력이 내가 갈 수 있는 데보다 더 안 나오는 학생이면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학생은 논술보다는 그냥 다른 전형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은 이게 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셔야 되냐. 내가 내신이 3 넘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논술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신과 타협해서 조금 마음에 안 차더라도 그냥 대학을 가겠다. 혹은 정시에 올인해보겠다. 아니면요. 논술은 한 개 이상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뭘 고민해야 돼요? 나는 논술을 봐야 되는 학생인지 안 봐도 되는 학생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논술을 봐야 되는 학생이다. 그리고 많이 봐야 되는 학생이다 그러면 조금 일찍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시간 안 뺐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시는 6월, 9월에 확인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보다 정시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3월에 모의고사 보죠. 4월에 중간고사 보죠. 5월에 기말고사 보죠. 6월에 기말고사 보고 6월 모의평가 보죠. 여름에 학생부 마감한다고 난리죠.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름방학 끝나야 수능 공부 시작합니다. 재수생한테 이겨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제가 수년 동안 봐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정시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험에 의한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술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험 범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나옵니다. 자, 뭐 수원, 수투, 그다음에 미적분, 기백, 확률 통계 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작년 기준으로 작년 교육과정은 올해랑 다르죠. 작년 교육과정에는 기백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학생들은 재수생들은 미적밖에 모르겠죠. 삼수생들은 기백까지 알아요. 자, 여러분들은 기백을 선택하는 학생들,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백을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작년은 기백을 아예 안 배웠기 때문에 기백을 시험에 낸 학교가 없습니다. 낸다고 한 학교가 서너 학교가 있었거든요. 연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이대 있었는데 기백이 거의 몰라도 될 정도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기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확률 통계, 수화식, 명제 고등학교 배우면 수학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것까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전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다음에 알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 수업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보실까요? 저는 뭐 5가지 펜타그램 이렇게 그려놨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닌데요. 개념 강의라고 해서 저는 사실 논술 학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학원이니까 뭐 이론을 안 가르치고요. 그냥 시험지 주고 그거 풀고 나면 그거 해설해주고 거기에 나왔던 개념 정리해주고 이런 강의들이 많은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수능 공부 열심히 하지만 제가 원하는 수준에 있어서 이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열부터 수원 수투 범위부터 시작해서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 과정 1월부터 시작하면 6월까지 해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미적 배울 때 미적 가르칠 거고요. 적분 배울 때 적분 가르치고 미분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나갑니다. 개념을 나가고 논술 문제도 그 개념 단원 진도에 맞춰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념도 새롭게 배웁니다. 진짜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시면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뭐 수열도 가르치고 그 단원에서 알아야 될 것들 다 가르쳐 주고요. 심지어 계산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계산 정리해서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을 가르친다라는 거, 뭐 사실 원래 합격 수기 같은 거 좀 여기 달아다가 개인정보 때문에 했는데 어느 학생이 연대 다니다가 올해 이제 제 수업 듣고 서울대 이제 면접 봐서 합격한 학생이 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문자 보낸 게 하나 있던데 조금 여러분들 사실은 뭐 논술을 보지 않더라도 들으면 재밌게 가르칩니다. 이론 재밌게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서 가르쳐 드리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단원별로 알아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뭐 어느 단원에서 뭘 알아야 되는지 이런 걸 정리해서 막 알려드립니다. 그리고요 교재는 뭐 사실 논술 기출 다 망라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론 정리돼 있고 문제도 아마 논술 선생님 중에서 가장 두꺼울 거예요. 한 1학기 교재가 8챕터까지인데 챕터당 해설 포함해서 한 200페이지씩 됩니다. 교재 100페이지, 뭐 해설지 100페이지 뭐 이렇게 되고요. 좀 뭐 제가 드린 것만 보면은 아마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제 과정 다 따라오시면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촉이 좋아서 나중에 문제도 다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과 컨설팅은 제가 자신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무리 학생이 많아도요 1차 첨삭을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내는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시험지를 다 봅니다. 그래서 자체 제공 시스템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요. 그다음 저 전화번호 알려주고 여러분들 컨설팅 다 해드리니까 물론 오프라인 듣는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에서 저한테 지금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 확인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뭐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다 알려드리게 되는데 보시면 저는 오프라인 강좌 듣는 학생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 치고 가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낸 시험지 올려드려가지고 이렇게 보시죠. 뭐 채점 열심히 이쁘게 돼 있죠. 뭐 답지도 있고 뭐 이쁘게 돼 있죠. 이렇게 채점 해드리는데 채점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 제가 어떻게 채점을 해드리냐면 1차로 이렇게 해드려요. 정다현 학생 첨삭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1번은요. 네. 미분하셔가지고 2번일 때 최대값을 뭐냐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시험지 띄워놓고 채점을 주중에 해드려요. 여러분 만약 주말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주중에 넌 1번은 이렇게 잘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거 고쳐와. 어디가 틀렸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간첨삭을 해줘요. 영상을 남겨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고쳐서 다시 쓰기를 시킵니다. 다시를 써봐야 자기가 100점짜리 답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알아요. 수업이 이해를 못했고 한 게 있으면 다시 쓰기를 못 해오거든요. 그거 보고 얘가 모르는구나 제가 알면 왔을 때 대면 첨삭할 때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려고 첨삭을 2번 한다는 게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영상으로 한번 첨삭을 해드리고 다시 써오게 해오고 과제 해온 거는 또 대면 첨삭도 해주거든요. 그렇게 2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재첨삭을 하고요. 당연히 전산화 돼 있으니까 우수 답안도 친구들 답안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통계도 이쁘게 나오죠.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3시간 보통 저는 1학기 때는 3시간 수업으로 이 여름부터는 4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쪼개가지고요. 이론 강의 하고요. 모의고사 보고 해설 강의 짧게 해서 마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첨삭해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그랬죠. 강지 이렇게 작년 강의인데 보시면 모의고사 해설을 해주지만 이게 사실은 시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게 30분인가 밖에 없어요. 20분밖에 없어요. 짧게 하다 보니까 해설 강의 남겨드리고요. 저는 무조건 모의고사 하나, 과제 하나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그래서 과제, 해설 강의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2개 해설 강의 왜냐하면 다시 쓰기 해야 되니까 풀고 다시 쓰고 과제도 풀고 동영상 강의 보고 다시 쓰고 여기 누르면 또 채점하기 아까 보였죠. 채점하는 화면 보게 되는 화면에 채점해 오시고 뭐 가끔씩 애들 결석 많이 하면 보강용 동영상도 올려주고요. 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 못하게 해서 라이브 강의도 했어요. 클릭하면 라이브 강의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참고 있는데 일단 19일날 개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제공해 드리고요. 아마 학부형들도 요거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거 같이 보면서 학생들 관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뭐 전화로 하시든 여기에 남겨주시든 피드백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배우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수학은 합격자 이야기해서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어떤 학생이 한양대 모의논술을 봤는데 성적이 이 학생이 1학기 때 수업 들은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해서 제가 이제 대답을 열심히 해줬어요. 뭐 너는 쓰기가 잘 풀었지만 쓰기가 부족하고 과정에 어디가 부족해 이런 걸 막 대답해준 얘인데 이 학생이 이제 저 수업 들었는데 이렇게 써냈는데요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거 온라인 모의 논술이었으니까 올린 거 보세요. 뭔가 비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 보냈길래 제가 이제 답변을 해줬죠. 너는 논리 과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순이 좀 있고 막 이런 걸 설명을 해줬어요. 뭐 이런 열심히 하는 학생이죠. 그래서 연대 갔다고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학생 냉정하게 평가해서 저 논술 실력으로 중대 경희대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대 갔습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중대 경희대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의대 치대 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점입니다. 다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 사이트입니다. 러닝코트라고 들어오시면 제가 기출문제 해설도 많이 올리고요.
이렇게 입시 해설 강의, 입시 어떤 자료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구술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논술 설명의 겸 설명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44분짜리 동영상인데요.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사이트에 글 남겨주셔도